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해외 매체 선정 센터 탑 10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관적인 순위가 아니라 해외 매체에서 뽑은 역대 센터 탑 10이거든요. 일단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수는 샤킬 오닐입니다. 1972년생이고요. 신장 2m 16cm였고, 자, 샤킬 오닐의 체중은 전성기에 140, 150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많긴 합니다만, 레이커스 시절로 갈수록 살집이 더 두꺼워졌었죠. 자, 레이커스에서 8시즌, 올랜도 4시즌, 마이애미 4시즌, 피닉스, 클리블랜드, 보스턴을 거쳐서 은퇴를 했는데 2m 16cm의 엄청난 거구임에도 불구하고 NBA에서 총 1200경기를 뛰었으니 상당히 많이 뛴 셈입니다. 만약에 몸 관리를 정말 악바리처럼 했더라면 더 많은 게임을 뛸 수 있었겠지만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자, 통산 28,596득점, 그리고 리바운드 13,000개 이상, 어시스트 3,000개, 블락 2,700개 이상이었고요. 자, 수상 내역은 NBA 챔피언 4번, 그리고 파이널 MVP 3번, 정규 시즌 MVP는 딱 한 번이었습니다. 샤킬 오닐의 이름값에 비해서는 좀 아쉽죠. 자, 하지만 퍼스트 팀 8번, 세컨드 팀 2번, 서드 팀 4번, 총 14번의 올 NBA 팀에 선정이 됐고요. 올스타전 총 15번, 그리고 디펜시브 세컨드 팀 총 3번 선정이 됐습니다. 자, 득점왕은 95년과 2000년 2번을 차지했는데 총 4번의 우승 과정에서 3년이 1옵션이었고요. 그리고 2006년 마이애미에서 우승은 웨이드를 보좌하면서 2옵션으로서 또 챔피언에 올랐었죠. 샤킬 오닐의 이름을 절대 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빌러셀입니다. NBA 30개 팀 구단이 전부 다 6번을 영구 결번했을 정도로 NBA에 끼친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었죠. 1934년이었고 얼마 전에 또 작고를 했습니다. 자, 신장은 2m 8cm였고 체중 100kg, 그리고 왼손잡이였죠. 보스턴에서만 13시즌 963경기를 뛰면서 득점보다 리바운드가 훨씬 많았습니다. 14,522득점, 리바운드 21,620개, 어시스트도 아주 좋았죠. 4,100개였고요. 수상 내역은 NBA 챔피언이 무려 11번, 손가락에 다 못 끼고 새끼발가락에 하나를 끼셔야 됐습니다. 정규 시즌 MVP 5번, 퍼스트 팀 3번, 그리고 올스타에 12년 연속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퍼스트 팀 3번, 세컨드 팀 8번, 그리고 리바운드 왕에도 총 4번 이름을 올렸습니다. 빌러셀을 어떻게 빼놓겠어요. NBA에서만 11번 우승을 했고, 득점력이 뛰어나진 않았지만 팀 플레이어의 표본을 보여줬고, 그리고 나중에는 선수 겸 감독, 빌수 겸으로서도 우승을 달성하는 엄청난 커리어의 마무리를 보여줬었습니다. 자, 또 하나 카림 압둘자바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저도 초등학교 때 압둘자바가 누군지는 알았어요. 그만큼 압둘자바는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선수였고, 나이가 1947년생인데 거의 40살 넘게까지 뛰었죠. 자, 신장이 2m 18cm였습니다. 그리고 미러키에서 6년, 레이커스에서 14년, 총 20년을 활약을 했고 1560경기나 또 활약을 했었습니다. 통산 38,387점, 르브론 제임스가 깨기 전까지 통산 득점 1위 자리를 길게 유지했었고요. 리바운드 17,000개 이상, 어시스트 5,000개 이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챔피언에 총 6번 올랐죠. 마이클 조던과 같은 횟수고, 파이널 MVP는 2번, 71년과 85년, 14년의 시간을 뒤로 한 채 파이널 MVP를 2번이나 수상을 했습니다. MVP 총 6번 달성을 했고요. 퍼스트 팀 10번, 세컨드 팀 5번, 그러니까 올 NBA 팀에 총 15번 뽑혔습니다. 팀 덩컨과 같은 횟수고, 올스타전은 무려 19번 출전을 했습니다. 디펜시브 퍼스트 팀 5회, 블록왕 4번, 득점왕 2번, 리바운드왕 1번, 득점왕을 달성했는데 블락왕을 4번이나 했다. 이것도 압둘자바만의 엄청난 기록이죠. 완벽한 투웨이 플레이어였고, 신장이 이렇게도 큰데 항상 날렵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20년을 뛸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챔피언 6번, NBA 역대 센터를 논할 때 압둘자바의 이름을 절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선수는 바로 윌트 체인벌린입니다. 빌러셀의 최대 라이벌이었고요. 빌러셀이 34년생, 윌트 체인벌린은 36년생. 그런데 조금 이른 나이에 작고했습니다. 63세에 결국 돌아가셨는데 NBA 최고의 득점 기계였죠. 한 경기 최초의 100득점 기록을 세우기도 했었고요. 통산 기록을 보시면 30.1득점, 평균 기록은 마이클 조던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31,419점, 리바운드가 23,000개 이상이었고요. 어시스트 4,600개 이상, 그리고 말년에는 어시스트 왕에도 올렸어요. 젊었을 때는 본인의 기록 또 득점만을 위해서 플레이를 했다면 나중에는 완벽한 팀 플레이어가 됩니다. 그래서 득점왕 7번, 리바운드왕 11번이었는데 어시스트 왕을 달성했던 그런 시기를 보시면 1968년이었어요.
선수 생활 뭐 완전 막바지는 아니지만 커리어의 전성기가 꺾였을 시점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재다능했죠. 챔피언은 2번, 파이널 MVP 1번, 정규 시즌 MVP 4번, 퍼스트 팀이 무려 7번이었고요. 그리고 올스타전에 13번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972년과 73년 완벽한 팀 플레이어로 거듭났을 때, 말년이 됐을 때 수비에 신경을 쓰면서 디펜시브 퍼스트 팀을 최전성기가 아닌 선수 생활 말년에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체인벌린이 조금 더 일찍 팀 플레이어의 묘미라든지 또 팀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헌신하는 방법들을 배웠더라면 아마 챔피언 반지 개수는 더 늘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말년에 뒤늦게 그런 부분들을 또 체득하게 된 부분은 아쉽긴 합니다만 어떻게 체인벌린을 또 빼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기록 3만 득점 2만 3천 리바운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마 이 기록은 경신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모제스 말론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제가 중계 중에 많이 드리는 말씀, 이거는 모제스 말론 스타일의 공격 리바운드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공격 리바운드의 대가였어요. 연속 점프의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찰스 바클리에게 프로 선수로서의 면모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는지를 알려준 인물이기도 하죠. 자, 55년생이고 60살에 돌아가셨습니다만 2m 8cm의 크지 않은 키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두꺼운 상체 프레임을 통해서 상대 빅맨들을 제압했습니다. 휴스턴과 필라델피아 시절이 전성기였고요. 그리고 애틀란타, 워싱턴, 밀워키, 유타, 샌안토니, 클리퍼스 말년은 아쉽게도 저니맨이었습니다. 자, 통산 1455경기를 뛰면서 평균 20득점, 리바운드 무려 12개, 그리고 뭐 어시스트나 스틸, 블락이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었지만 득점 29,580점, 리바운드 17,834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뭐 3만 17,000 클럽이니 얼마나 뛰어난 활약을 펼쳤는지 알 수 있죠. 자, 83년에 필라델피아를 우승으로 이끌었고 그 당시 파이널 MVP가 모제스 말론이었고요. 72년 그리고 82년, 83년, 그러니까 79년부터 83년까지 5년 동안 MVP 3번. 그러니까 거의 뭐 니콜라 요키치 같은 거죠. 그 시대를 정말 제대로 지배를 했었습니다. 올스타 12번, 퍼스트 팀 4번, 그리고 세컨 팀 4번, 그리고 디펜시브 퍼스트 팀도 1번, 세컨 팀 1번. 공수 양면에 아주 특출한 재능이 있었고 공수 겸장, 양수 겸장, 투웨이 플레이어였습니다. 모제스 말론의 플레이 스타일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모제스 말론 오펜시브 리바운드라고 치시면 어떤 식으로 리바운드를 걷어내는지가 딱 보여요. 그래서 올드스쿨한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모제스 말론은 굉장히 좋은 교본이 될 수 있다. 저도 당연히 모제스 말론의 플레이를 직접 라이브로는 못 봤지만 유튜브로 봤을 때 혹은 또 풀게임으로 봤을 때 모든 감독들이 정말 데리고 싶어 할 선수구나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지 마이칸입니다. 1924년생이고요. 그리고 6피트 10인치, 그 당시에 2m 8cm면 뭐 대단히 큰 선수였죠. 자, 미니아폴리스에서 6시즌을 뛰었고 22.3득점, 13.4리바운드, 2.7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챔피언에 총 5번 올렸고 퍼스트팀 6번, 그리고 득점왕 3번, 리바운드왕 1번. 득점왕과 리바운드를 동시에 달성했다는 건 당대 최고의 득점형 빅맨이었다는 거죠. 자, 미니애폴리스 레이커스에서 활약을 하면서 결국 뭐 LA 레이커스가 계승을 받았는데 레이커스가 좀 쪼잔했어요. 조지 마이칸을 영구 결번하지 않았고 그냥 어느 정도 기념하는 그 정도로 이제 머물러 있었고 조지 마이칸 본인도 레이커스 구단에 대한 뭐 그런 감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자, 하지만 샤킬 오닐이 레이커스로 왔을 때 조지 마이칸이 샤킬 오닐과 함께 촬영을 하면서 또 레이커스 구단과 화해를 하기도 했었는데 조지 마이칸이면 뭐 NBA가 낳은 첫 번째 가장 빼어난 빅맨이라고 보셔도 되죠. NBA가 출범하자마자 그 NBA를 빛냈던 인물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기록 자체도 너무나 훌륭하게 유지를 했기 때문에 NBA를 빛낸 센터 10명을 논할 때 조지 마이칸 절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선수 데이비드 로빈슨입니다. 자, 데이비드 로빈슨은 1965년생이고 1990년대 하킴 올라주원, 그 다음에 샤킬 오닐, 데이비드 로빈슨, 그 다음에 뭐 알론조 모닝, 뭐 디켐베 무톰보, 자, 이런 선수들과 함께 NBA 코트를 양분했던 최고의 빅맨 가운데 하나였죠. NBA에서 총 1000경기를 뛰지는 못했습니다. 해군 복무 때문에 첫 2년을 날렸고 또 마지막에 뭐 길게 뛰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죠. 자, 평균 21.1득점, 10.6리바운드로서 평균 기록 자체도 20득점, 10리바운드 이상을 기록을 했고 블락샷이 무려 3개였습니다. 자, 그리고 누적 기록도 살펴보면 2만 득점, 1000개 리바운드 이상을 기록을 했고 스틸이 1388개, 블락샷이 무려 2954개. 굉장히 수비가 좋은 선수였어요. 저는 데이비드 로빈슨의 공격력은 사실은 좀 아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투박했고 반면에 수비력은
그 어떤 빅맨에 견져도 밀리지 않는다. 손도 빨랐고 발도 빨랐고 운동 능력 뛰어났고 개인 수비, 락다운 능력은 물론이고 팀 디펜스 소화 능력도 뭐 최고였어요. 챔피언 2번, 정규 시즌 MVP 1번 받았고요. 퍼스트 팀 4번, 세컨 팀 2번. 그리고 올해 수비수상의 디펜시브 퍼스트 팀에 무려 4번이나 이름을 올렸습니다. 허리를 다치기 전까지는 최고의 수비수였어요. 그리고 득점왕 1번인데 블락왕도 차지했습니다. 얼마나 공수 겸장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리바운드 왕도 수상을 하면서 빅맨 본연의 플레이도 잘했죠. 하킴 올라주원에게 잡아먹힌 그런 인상이 짙었기 때문에 데이비드 로빈슨에 대한 아쉬움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커리어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훌륭한 빅맨이었고 저는 90년대에 데이비드 로빈슨을 보면서 아니 빅맨 맞아? 스몰 포워드 아니야? 야 빅맨인데 저렇게 뛴다고? 빅맨인데 저렇게 주적을 가져가고 저렇게 높이 뛴다고?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데이비드 로빈슨 하면 멋있었던 게 데피니션, 근육의 갈라짐이 예술이었죠. 저는 직접 제가 NBA를 좋아하고 또 제가 성인이 되면서 데이비드 로빈슨의 플레이를 모두 지켜봤기 때문에 이 로빈슨은 탑 10 안에 들고도 남는다. 누적이 아쉽지만 무조건 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니콜라 요키치 빼놓을 수 없죠. 이미 뭐 탑 10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덴버 너겟츠에서 9시즌 뛰었고 이제 10번째 시즌을 맞이하고 있고 1995년생으로서 아직도 20대입니다. 이제 곧 뭐 30대가 되긴 합니다만 운동 능력이 좌우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니콜라 요키치의 커리어는 이제부터 또 절반이 이상이 남았다 생각을 합니다. 자 평균 득점이 20.9득점, 10.7 리바운드, 어시스트가 6.9개고요. 스틸 그다음에 블락 수치는 떨어집니다. 원래 뭐 이선에서 헬퍼라든지 뭐 혹은 윅사이드 블락 능력은 떨어지는 선수지만 그걸 제외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선수죠. 자 NBA 챔피언이 올랐고 그 해에 파이널 MVP를 수상을 했습니다. 정규 시즌 MVP가 3회예요. 3회. 그래서 앞서 저희가 언급했던 선수들 가운데 요키치보다 MVP를 많이 받은 선수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압둘 자바 정도? 나머지 선수들은 뭐 모제스 말런 정도가 있겠고 그만큼 지난 4년, 5년을 압도적으로 보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NBA 퍼스트 팀 4번, 세컨 팀 2번에 뽑혔고 올스타 6번. 그리고 수비 쪽의 수상은 없긴 합니다만 평균 어시스트가 무려 6.9개. 자 그래서 지금 기록을 살펴보시면 14,000득점, 리바운드 7,000개 이상, 어시스트가 무려 5,000개에 가깝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진짜 어시스트 10,000개 기록할지도 모를 일이죠. 자 스틸과 블락 수치 자체는 평범합니다만 이미 정규 시즌 MVP 3회 그리고 파이널 MVP 1회 우승 1회이기 때문에 탑 10에 들었다. 저는 니콜라 요키치가 현역 버프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놓고 봐도 요키치는 NBA 역사를 빛낸 빅맨 센터 탑 10 안에 들어가야 되고 저는 요키치를 뽑은 이 매체의 선택에 동의합니다. 자 그리고 밤 메가두. 자 이 선수는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데 밤 메가두를 가장 뭐 최근에 보신 분들은 마이애미 히트에서 르브론 제임스가 드웨이н 웨이드, 크리스 보시와 뭉쳤을 때 그때 에릭 스폴스트라 감독을 보좌했던 어시스턴트 코치로서 이름을 날렸었죠. 1951년생이었고 그 다음에 이 선수의 전성기는 1970년이었습니다. 1970년대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NBA가 출범한 이후에 가장 인기가 없었던 때였어요. 선수들은 약물에 찌들어 있었고 약물에 찌들어 있다 보니까 경기력 개판이었고 코트 안팎에서 사고 치는 선수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는 NBA가 인기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안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밤 메가두가 전성기였다 보니까 뭐 국내외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과소평가 받는 선수죠. 자, 버팔로 브레이브스에서 5시즌, 레이커스 4시즌, 뉴욕 3시즌, 그리고 디트로이트, 필리, 보스턴, 브루클린에서 말년을 보냈는데 총 852경기를 뛰면서 22.1득점, 9.4 리바운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통산 기록 자체도 18,000득점, 8,000개 리바운드 이상이었고요. 수상 내역을 보시면 전성기가 지났던 82년과 85년에 우승을 달성을 했고 정규 시즌 MVP는 1975년이었습니다. 이때 릭베리가 아쉽게 MVP를 놓쳤었죠. 자, NBA 올스타전은 5번 진출했고 그리고 퍼스트 팀 2번 그리고 NBA 득점왕 3연패 74년부터 76년까지는 밤 메가두 세상이었습니다. 공 잡으면 그냥 득점이었어요. 그리고 메가두는 현대농구에서 뛰었더라도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하지 않았던 외곽을 쏘는 빅맨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가두가 말년에는 레이커스 같은 명문에서 뛰면서 우승 반지를 거머쥘 수 있었던 거고 밤 메가두가 말년에 뭐 기록을 많이 까먹었다고는 하지만 평균 기록이 22.1득점이면 전성기에 얼마나 뛰어난 선수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르브론 제임스도 마이애미 히트에서 웨이드와 함께 뛸 때 밤 메가두에 대한 리스펙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론 론스테인이라는 엄청난 노장 코치가 있었지만 스폴스트라 감독은 밤 메가두에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기댔다고 하죠. 왜냐하면
론사인은 NBA 선수가 아니었고 메가두는 NBA에서 정말 갖은 고초를 다 겪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스폴스트라 감독이 슈퍼스타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메가두 코치의 능력을 굉장히 많이 빌렸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킴 올라주원입니다. 자, 제가 뭐 가장 좋아하는 빅맨이기도 했고 1990년대를 빛냈던 그런 센터 가운데 하나였죠. 1963년생 빠른 63이지만 뭐 마이클 조던과 또 동갑이었죠. 마이클 조던도 빠른 63. 키는 2m 13cm였고 별명 자체가 나이지리아 흑표범이었어요. 원래는 나이지리아에서 축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발놀림, 푸더크가 엄청나게 좋았고 이걸 수비에서 아주 잘 활용을 했던 선수였어요. 뭐 공격도 마찬가지고. 자, 휴스턴에서 17년, 토론토에서 1년. 이 당시에 이제 에이전트의 농간으로 인해서 휴스턴을 떠나게 됐었는데 총 1238경기. 그러니까 NBA에서 빅맨으로 뛰었고 그 다음에 뭐 엄청나게 가벼운 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릎에 굉장히 큰 과부하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주 장수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21.8득점, 리바운드 11.1개, 어시스트 2.5개. 자, 여기서부터가 놀랍죠. 1.7 스틸, 3.1블락, 허슬 수치가 4.8입니다. 전성기가 지나고 나서 말년에 어느 정도 까먹었는데도 허슬 수치가 4.8. 그리고 통상 기록 보시면 뭐 26,000득점, 리바운드 13,000개, 어시스트 3,000개 이상도 대단하지만 블락샷과 스틸의 합계가 여러분 보이세요? 무려 6,000입니다. 이거는 진짜 미친 거죠. 이런 기록을 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기록 쉽게 깨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킴 올라주원 하면 수비, 블락, 뭐 푸더크, 스핀 무브, 드림 쉐이크 등등이 떠오르지만 저는 하킴 올라주원 하면 저 미친 스틸 능력, 손질 능력, 액티브 핸즈의 표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이클 조던이 은퇴했던 94년과 95년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당연히 NBA 파이널 MVP는 올라주원의 몫이었고요. 94년 역시나 조던이 없을 때 정규 시즌 MVP, 조던이 없었던 그 NBA를 완전히 털어먹었어요. 퍼스트 팀 총 6번, 87년부터 97년까지 그러니까 10년, 11년 동안 제 기량을 유지했다는 뜻입니다. 올해 수비상 2번을 받았고요. 그리고 올스타 12번, 그 다음에 퍼스트 팀 6번, 세컨드 팀 3번, 여기에 디펜시브 퍼스트 팀이 5번. 얼마나 빼어난 수비수였는지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리바운드 왕도 2번을 달성을 했었고 블락왕 3번, 그리고 NBA 통산 블락 1위에 올라 있습니다. 하킴 올라주원 NBA 센터 탑 10에도 들지만 지금 뭐 각종 매체가 매긴 그런 NBA 올타임 랭킹에서도 딱 10위 정도에 구축이 돼 있죠. 그래서 코비 브라이언트, 뭐 스테픈 커리, 뭐 케빈 듀란트 등등과 함께 지금 이 티어를 놓고 다투고 있는데 올라주원의 커리어를 이렇게 놓고 보면 만만치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자들은 올라주원이 너무 과대평가됐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올라주원의 플레이를 직접 보시지 못한 분들이 아닐까. 제가 봤던 올라주원의 90년대 지배력은 저는 마이클 조던을 제외하면 가장 뛰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경기에서 더 강했고 클러치 능력이 뛰어났던 빅맨이었고 볼 핸들링이 가능했기 때문에 내가 클러치 상황에서도 공을 들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사실상의 90년대 유일한 빅맨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올라주원은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자, 이상 해외 매체가 매긴 빅맨 센터 포지션 탑 10을 살펴봤습니다. 뭐 저희가 넘버링을 매기지 않은 건 그냥 순위가 아니라 이 10명을 그냥 이렇게 수평적으로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함이었고 이제 남은 포지션이 포인트 가드와 슈팅 가드인데 이것도 빨리 정리해서 저희가 컨텐츠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